86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잭팟이의 부동산 톱다운 투자법. 저자, 잭팟이 최경천. 출판일, 2024년 2월 21일. 상상빌더 한 주, 부동산 투자법을 알자. 책 소개. 강남 오피스텔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 붐을 일으킨 잭팟이의 오를 아파트를 가장 먼저 찾는 데이터 분석법. 대학생 때 2천만 원으로 홍콩 주식 투자를 해서 1억 원을 벌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끝은 월급과 대출을 영끌한 건설사의 상장 폐지였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90%였다. 월급은 3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없었다.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10년 후 부동산 시장의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강남 오피스텔이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매물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고 투자 현장에서 그가 산 아파트라는 말을 들으면 믿고 산다는 투자자까지 생겼다. 300만 원으로 100억 원의 자산을 일군 부동산 완판남 잭팟이의 이야기다. 저자는 10년간 개발해온 소액 투자의 기술과 실전 사례를 집대성해 2022년 첫 책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투자서는 처음이다라는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특히 전국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지방 7도 등 세 분류로 나누어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준 내용이 특히 관심을 받았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온라인 강의 역시 평점 5.0 만점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신간 잭팟이의 부동산 톱다운 투자법은 이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첫 책과 강의를 통해 검증된 잭팟이 저자의 데이터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이번 신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잭팟이 최경천. 투자 전문가. 300만 원으로 100억 자산을 만든 소액 투자의 선구자.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부동산 완판남. 고등학생 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컸다. 대학생 때는 홍콩 주식에 투자해 2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변화가 빠른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았다. 적은 월급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건설사는 상장 폐지되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90%를 찍고 말았다. 그 후에 부동산 투자를 만났다.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의 대출을 끌어모아 2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는 10여 년에 걸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분양권 등 다양한 경험과 함께 현재 자산가치 100억 원의 임대주택 40여 채로 늘어났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한 만큼 숫자에 근거한 투자 방식이 익숙했다.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강남 오피스텔 등 누구보다 빠르게 돈이 되는 부동산들을 발굴하고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간 꾸준하게 부동산 빅데이터를 트래킹해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첫 책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에서 독자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을 한 권의 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동명의 온라인 강의 평점이 5.01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명확한 투자 근거를 제시해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초보 투자자에게는 4단계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으로 투자 지역을 찾는 방법과 6가지 부동산 선행지수로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가공한 숫자로 투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법을 알려준다. 전작에 이어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 이 책을 통해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투자를 하고 성공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은 무엇이 다른가? 부동산은 금융이다. 이 문장은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문장이다. 이는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돈의 흐름을 읽는 데 달려있다는 의미다. 돈의 흐름을 읽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톱다운 투자법은 말 그대로 거시경제 흐름을 읽고 점점 투자 지역을 좁혀나가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이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앞서 거시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인 부분까지 훑고 내려오며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거시적인 부분의 상황이 좋다면 내가 어떤 단지, 어떤 매물을 고르더라도 2년 뒤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반대로 거시적인 부분이 좋지 않으면 어떤 매물을 고르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투자할 아파트 단지를 찾기 전에 세계, 미국, 한국 부동산 경기도 단위 부동산 시장, 시 단위 부동산 시장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 순으로 데이터를 확인한다. 어림잡아 100개 이상의 부동산 데이터를 보는데 이 지표들이 100% 완벽하게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만을 주거나 부정적인 요소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값의 평균이 대체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 첫 책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에서도 나의 톱다운 투자법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자세한 지표들까지는 수록할 수가 없었다. 이번 책에서는 톱다운 투자법을 통해 내가 어떤 지표를 선행 삼아서 투자하는지 알려주려 한다. 그저 감이 아닌 내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치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거시적인 분석은 세계, 미국, 한국 부동산 경기와 도 단위 부동산 흐름까지 보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시는 도에서 인구수가 많은 1에서 3위 안으로 대부분 한정되기 때문이다. 도 단위 부동산 흐름이 양호하다면 시 단위로 구체적인 매매 거래량, 외지인 거래량, 공급량, 미분양까지 확인한다. 내가 투자하려는 시의 흐름이 좋다고 판단되면 투자하고 반대로 시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투자하지 않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 매도해야 한다. 톱다운 투자법과 반대되는 접근 방식이 바로 경매 물건에 투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보텀업 방식이다. 경매로 싸게 사서 바로 팔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함정이 있다. 만약 법인 명의나 개인 매매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라면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지만 개인 명의로 투자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와 추가법인세를 내고 개인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단기 양도세율이 없는 종합소득세를 내기에 단기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낙찰받으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단기 매도했을 때 70%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7%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기에 많은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더라도 개인 명의라면 보유한 지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시적인 흐름의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라면 보텀업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을 비롯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 책을 쓸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깊고 넓은 숫자의 세계에 들어가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성을 파헤치려고 노력했다.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 GDP 기준 상위 20여 개의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50개씩 매월 매분기 매년 분석해왔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읽기 위해 매주 부동산 통계 자료를 꾸준히 분석해왔다. 그래서 여느 부동산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거 없는 뇌피셜이나 두루뭉술하게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수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만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중에 있는 다른 부동산 책보다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일종의 전쟁이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하는 것만으로도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을 남들이 다 아는 지식으로 덤벼드는 건 정말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충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의구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파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가 매수자의 입장이든 매도자의 입장이든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거래해서 우위를 점하고 싶다면 이 책의 내용을 꼭 숙지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내가 진짜 원하는 바는 독자분들이 나와 똑같이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에 따라 부동산 지표를 찾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작업만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 남들의 근거 없는 말들을 믿지 말고 자신이 직접 만든 부동산 그래프만 믿어라. 이것만이 어떠한 의도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근거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녹여내려고 했다. 독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해서 부동산으로 인생의 잭팟을 터뜨리길 기원하는 마음이다. 나의 첫 번째 책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프롤로그에 썼던 것처럼 난 다가가기 어려운 전문가가 아닌 어려울 때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이웃이라는 마음은 여전히 같다. 이 책을 집어든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나 또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딪히며 깨우친 모든 투자 노하우와 방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만약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내 블로그로 찾아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길 바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부동산은 금융이며 돈의 흐름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은 IMF 이후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이 합병되어 만들어졌다. 원래 주택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이었다. 1967년 한국주택금고로 설립되어 1969년 한국주택은행법에 의거해 한국주택은행이 되었다. 이름만 봐도 태생적으로 부동산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주택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주택의 건설, 신축 건물의 구입 및 대지 조성에 관한 자금의 융자 관리였다.
1969년판 주택은행 행가 작사 한문숙, 작곡 김성태를 보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처음 주택은행이 만들어졌을 때 슬로건은 만인의 주택금융이다. 즉, 주택은행형 KB국민은행은 서민주택금융전담은행이기에 198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관련 통계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시계열 자료를 매월 매주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2004년 1월부터로 공기업보다 사기업의 통계 역사가 더 오래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택은행의 슬로건에서 주택을 부동산으로 바꾸면 만인의 부동산 금융이 된다. 여기서 금융, 파이낸스는 금전의 융통, 즉 돈의 흐름을 뜻한다. 이는 나라에서 관리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에 의한 돈의 흐름이 만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부동산 시장 역시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즉 부동산 이꼬르 금융이며, 이를 말로 풀면 부동산은 금융이며 돈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택금융 부동산, 부동산은 금융, 부동산은 금융이며 돈의 흐름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의 흐름부터 파고드는 부동산 책이나 강의는 거의 없다. 바로 이것이 내가 두 번째 책을 기획한 이유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미국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며 돈의 흐름을 파악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하니 당장 투자에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로지 감에만 의존한 채 앞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절대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자 중에서 세계적인 흐름까지 살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는 것은 투자자에게 있어 엄청난 무기를 갖춘 셈이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 매수 우위 지수를 파악하면 미래의 매매 가격을 알 수 있다.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매수 우위 지수가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면서 60선을 뚫고 내려가면 매도 타이밍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시장의 분위기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반전이 되었기에 내놓았다고 해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고점이지만 매매 지수는 어깨쯤 될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반년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고 볼 때 매도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2. 매수 우위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칼날에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것 같아도 투자하지 않는다.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매수 시그널이 존재하는데 미분양 수치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것과 외지인 거래량이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것 등이다. 이런 수치들을 함께 보면서 매수 우위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 3.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0에서 20 사이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매수 우위 지수가 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히 이 수치가 낮을수록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그 시점이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패닉셀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심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매도하는 현상이 오는데 이런 물건이 돈이 된다. 4. 상위 입지라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 매수해야 하고 중 하위 입지라면 좀 더 지켜보다가 반등 시점에서 약 반년 1년 뒤 해당 지역의 이전 연관성에 따라 시차가 다름에 매수하면 가장 저점에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런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매수 우위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며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상승이 어렵다. 전세 매물증감 데이터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다.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도별 전세 매물 증감 그래프를 만들고 그 수치들의 평균값을 내어서 선을 그어본다. 평균 전세 매물량 수치보다 현재 부족한 상태라면 공급 수요의 법칙에 따라 전세 가격이 증가한다. 반대도 동일하게 평균 전세 매물량 수치보다 매물량이 너무 많다면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2. 전세 매물 증감 그래프의 축을 반대로 하면 전세 수급 지수 그래프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며 전세 가격 증감률에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선행하기에 선행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세 매물이 많고 적어짐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현재 전세 매물 증감의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면 앞으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지만 만약 전세 매물 증감의 추이가 높아지고 있다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 있었던 기축 전세 물량에 새로운 전세 물량인 일반 분양분 입주 물량이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4.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 매물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량 지수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은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공급 충분 비중이 높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혹은 매수하고 전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려고 할 때 이 지수가 100보다 미치라면 조심해야 한다. 5. 전세 수급 지수가 100보다 아래에 있는 공급 충분 상태라면 현재의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계약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시기에 갭 투자를 한다면 매수한 뒤 신규 전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리스크가 있기에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받는 형식이 유리하다. 6. 전세 수급 지수가 100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전세 가격 증감률도 마이너스가 된다. 투자해보면 느끼겠지만 사실 매매 가격의 증감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전세 가격의 증감이다. 당장 팔 것이 아니라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추후에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역전세의 여파로 현금을 마련해서 내줘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전세 수급 지수가 100보다 위에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자. 매매 가격 증감률의 보합을 이용해 투자 타이밍 잡기.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도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그래프는 위치, 시간의 운동에너지 그래프처럼 움직인다. 상승, 상승률 증가, 상승률 감소, 보합, 하락, 하락률 증가, 하락률 감소, 보합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락 기간에 투자해서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승 기간에 투자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2. 만약 보합으로 들어오기 전에 상승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면 그만큼 하락의 폭도 클 것이고 반대로 하락 기간이 길었다면 상승의 폭도 클 것이다. 그러니 이미 상승으로 변경되어 크게 올랐다면 투자 가치는 그만큼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고 차라리 현재 하락이 가속화되는 곳을 찾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다. 3. 과거에는 비교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기에 조금 늦은 타이밍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부동산 프롭테크 어플,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기에 투자 타이밍이 매우 빨라졌다. 특히 각 지역의 대장주 같은 경우 지표가 변화하기 전에 선진입자들의 매수가 시작된다. 4. 만약 2, 3급지의 구축에 투자한다면 이번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락에서 보합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매수해도 무방하지만 1급지의 신축이나 분양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하락률이 크게 감소하는 구간부터 매수해야 한다. 이 증감률은 지역별 1만여 세대의 평균 시세를 계산한 것이므로 모든 급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하면 안 된다. 5. 하락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보합으로 가는 구간의 대장주 급들은 이미 상승을 시작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대장주 급들의 상승으로 인해 하락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 대상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이 지표를 보고 대처하는 방안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대장주 급의 단지에는 자본이 넉넉한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큰 반면 발생될 수 있는 수익 또한 크다. 4분면 매매 전세 차트로 투자 타이밍 잡기.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4분면 매매 전세 차트에서 점의 움직임은 대개 매매 전세 가격이 모두 빠지는 제3, 4분면 역방향 쪽이나 매매 전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제1, 4분면 정방향 쪽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역방향에서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방향일 때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봐야 한다. 2. 만약 이 시계열을 20년 이상의 장기로 보았다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은 몇 번 있었겠지만 결국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훨씬 많기에 최종 합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매매 유동성의 확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자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그렇지만 마냥 오래 기다리면서 투자할 시간은 없다.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종잣돈을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방향이 나오는 구간에서만 시세 차익을 받고 매도하고 또 다른 지역의 정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4.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오랜 기간 4분면 차트가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다가 점과 점 사이가 촘촘해지면서 보합으로 나아가는 구간이다.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4분면 차트에서는 그게 바로 점과 점 사이가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5. 오랜 하락 혹은 상승의 추이를 따라가다가 이런 지점이 보인다면 이제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서 방향이 변경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최적의 매도 타이밍 또한 알 수 있다. 6.
점과 점 사이가 큰 폭으로 정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점과 점 사이가 촘촘해지면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면 매도를 실행해야 한다. 때를 놓치고 이미 역방향으로 바뀌었다면 매수 심리가 이미 죽은 상황이라 매도하기가 어렵다. 그 전에 끝내야 한다. 시장 강도를 통해 투자 타이밍 잡기.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현지인 시장 강도 0을 기준으로 플러스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에 힘이 있고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가격 하락에 힘이 있다. 이걸 이용해서 시장 강도 플러스 0 돌파 시점에 매수하고 추후 시장 강도가 지속적으로 0 위에서 움직이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간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걸 지켜볼 수 있다. 2. 기본세율 2년을 채우고 매도하는 것이 투자금을 굴리기 위한 가장 좋은 판단이다. 그렇지만 만약 시장 강도가 몇 년째 플러스를 유지 중이라면 그만큼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시장 강도가 점차 줄어들어서 0을 돌파한다면 그때 매도한다. 3.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0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몇 개월 동안의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 마이너스 0으로 들어오고서도 바로 반등해서 플러스 0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0 근처 보합에서 움직인다면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매매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보합만 되더라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시장 강도가 0까지 빠질 때까지도 매매 증감률이 상승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빠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저점 때까지 계속 들고 있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는 큰 패착이 된다. 5.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시장 강도 0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장 강도 고점에서 지수가 급격하게 빠진다면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온다. 매도를 잘하는 방법은 뒷사람에게도 먹을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장 강도가 고점일 때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매수자는 가격 고점에 물린다. 6.2. 3급지의 물건에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장 강도가 0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투자해도 무방하나 대장주를 노린다면 때는 이미 너무 늦다. 대장주는 시장 강도가 가장 바닥에서 상승으로 올라오며 변곡점이 생기는 즉시 베팅해야 좋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서울의 2022년 12월 시장 강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핀다.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도 단위 지표인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을 이용해 시장의 매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도 단위 초기 분양률이 80% 아래의 수치를 보인다면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기에 매매 지수도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초기 분양률이 80%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매매 지수는 상승 구간이다. 2. 아파트의 분양가격 또한 매매 유동성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아파트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인 대지가격이 상승하며 건축가격 또한 금융비용, 인건비,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그렇게 올라간 분양가격에 대해서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줄 만한 가격이라는 것이다. 해결된 신축 분양권의 가격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위를 차지하고 가격 차이가 큰 구축의 경우 가격 키 맞추기를 하며 올라간다. 이게 매매 가격을 올리는 프로세스다. 4. 이와 반대로 초기 분양률이 낮다는 것은 그 가격으로 받아줄 수 있는 수요층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분양권에 마이너스 피가 붙으면서 구축 가격까지도 영향을 받아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당연히 상품성이 좋은 신축을 선호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인구수로 시의 규모를 나눠 투자할 곳을 골라낸다. 잭파시의 투자 인사이트. 1. 인구수 세대수. 부동산이라는 거주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그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2022년부터 자연 감소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이 필요한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 세대수까지 빠진다면 해당 지역의 투자는 위험하다. 만약 인구수와 세대수가 동시에 늘고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동시에 줄고 있다면 부정적인 의견이다. 2. 총사업장 수 월평균 소득. 성남, 수원, 용인 등 경부라인 도시들은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좋지만 그 자체로도 직원 수가 많고 평균급여도 높은 대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내가 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 뒤에 이 물건을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치르면 되는 것인데 더 많은 자산 소득을 가지고 있든가 아님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신용 DSR, DTI이 필요하다.
총사업장 수가 많고 인당 평균 소득이 높다면 긍정적으로, 반대일 경우에는 부정으로 본다? 3.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 가입자 수. 한 지역에서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업장이 증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와의 비율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23년 6월 기준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적용인구 약 5,100만 명 중에 지역 가입자의 비율이 약 28.4%이기에 직장 가입자의 수치로 지역을 평가해도 무난하다고 본다. 이 수치도 증가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나만의 데이터로 투자에 확신을 갖는 그날까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주려고 노력한 두 번째 책인 잭팟이의 부동산 톱다운 투자법을 마칠 때가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한 계기는 첫 번째 책인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에서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 부분이 독자의 큰 호응을 받아서였다. 이에 두 번째 책에서는 부동산을 해석할 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다양한 지표들의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책에서 다루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주식 투자의 경험으로 인해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부동산에 접목시키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빅데이터 취합 가공 분석에 익숙하고 영어 또한 거부감이 없기에 국내를 넘어서 해외의 데이터까지 거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책이 부동산 톱다운 투자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리라고 믿는다. 이 책을 소중히 봐주신 독자분들도 더 이상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수학적으로 근거 있는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크게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에 나온 지표들은 네이버 블로그 잭팟이 갭투자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기술하려 노력하긴 했지만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클래스 U의 잭팟이 부동산 톱다운 투자법 강의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